자, 미적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인데요. 여기는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은 뭐 굳이 안 읽어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에서는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 되거든. 자, 먼저 볼게. 자,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번 이렇게 생겼어. 지수함수랑 1차 함수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미분을 이용해서 증간표를 이용하는 거야. 먼저 y는 2의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두고 미분을 한번 하면 2의 x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언제 0이 되느냐 따져보니까 2의 x승이 2가 되는구나.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ln 2가 되겠지. 그러면은 증간표를 그리면 x, y 프라임, y가 있고 ln 2가 있고 점점점 이렇게 될 거야. ln 2에서 y 프라임은 0이 되겠지. 여기는 뭐 극대를 가지는지 극소를 가지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애가 2의 x승의 그래프잖아. 그치? 그거랑 여기가 1이지 2는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교점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ln2라는 얘기지. 그럼 ln2보다 작을 때는 누가 커? y는 2가 크지. 얘가 y는 2잖아. 그지? y는 2가 크기 때문에 2의 x승이 더 작지.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음수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뒷부분은 ln2보다 커질 때는 2의 x승이 더 크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돼서 감소하고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 그래프를 단순히 우리가 다항함수 때처럼 그럼 여기는 극소가 되겠네. 다항함수 때처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냥 무조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여기가 ln2가 있다고. 왜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근이 없게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양의 무한대하고 음의 무한대로 보내봐야 돼. 이 함수를. 그럼 먼저 리미트 x를 양의 무한대로 먼저 보내보면 2x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지수함수에서 지수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여기는 1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는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가겠지. 그지?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음의 무한대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보내본다면 2x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니? 0으로 가겠지.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1이고 얘가 0이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잖아. 얘는. 그럼 얘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겠네.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결국 음의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로 올라가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두 번째도 x는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 그럼 y 프라임은 1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x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사인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지. y 프라임이 0 이상이니까 이 함수는 무조건 증가한다. 맞습니까? 무조건 증가하죠? 그럼 당연히 계속 증가하니까 근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죠. 맞지?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줄 줄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밑에 거 연습해봐. 자, 다음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자, 다음 방 중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으면 요 k를 저 오른쪽으로 넘겨. 그러면 x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k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상수함수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y는 x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y'은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따라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지 앞에 거 따라오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은 x랑 2의 마이너스 x승을 묶어버리면 2 마이너스 x가 되겠네. 따라서 x는 0과 2에서 뭐 극값을 가지는 모양이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0과 2다.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아 x에서 0일 때는 0의 값을 가지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지. 그럼 0보다 작을 때 감소해. 감소하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0이지. 그럼 원점을 지나.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얘는 양수지. 얘는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다시 증가하겠네. 그래서 다시 증가하다가 2에서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그지? 그런 값을 만나고 여기가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야. 2보다 커지면 양수, 양수, 음수니까 다시 감소하겠지.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야.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된다? 리미트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양의 무한대로 보내주면 x의 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이 될 것이고 얘는 2의 x승분의 x의 제곱이 되겠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지수의 x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한대로 많이 가지 얘보다. 따라서 무한대분의 숫자의 꼴이 돼서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점근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뭐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지. 지금 요 그래프잖아, 그지? 그럼 걔랑 y는 k분의 1이랑의 교점이 오직 하나의 실근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k분의 1이 어떻게 돼야 돼? 오직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거지. 맞아? 잠깐만. k분의 1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려면 k분의 1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겠네. 맞나요? 따라서 k분의 1이 누구보다 커야 된다?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승보다 커야 된다. 그럼 얘는 익스포넨셜의 제곱분의 4니까 k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4분의 익스포넨셜의 제곱보다 작아야 되고 k는 당연히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지. 왜냐면 k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교점이 안 생기잖아, 그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렇게 구하게 되겠다. 결국 뭘 하는 거니? 초월함수가 섞여 있는 함수에서 다항함수하고 다르게 우리가 그래프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미분하고 증간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자, x가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자, 이 부등식에서는 나머지를 다 넘겨. 그러면 y는 x ln x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항상 0보다 큰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크거나 같은지. 자, 그럼 미분 한번 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따라오고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1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결국은 lnx가 되겠네 미분하면. 그럼 얘가 언제 0이 되니? x가 1일 때 0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ln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여기가 1이란 말이야. 1보다 작을 때 음수지. 1보다 클 때는 양수야.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됐지? 그러면은 이 극소값은 x가 1일 때 극소값이잖아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다가 0에다가 0이네. 따라서 요 값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직접 한번 그려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y는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y 프라임을 해주면 코사인 x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x가 되겠다. 맞아?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다 그랬잖아. x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언제 0이 되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지. 그럴 때 뭐 한다?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2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뭐야? 2 마이너스 사인 x라는 것이고 사인 x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2 프라임이 항상 0보다 커. 2 프라임이 항상 0보다 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니? 투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것은 y 프라임이 항상 증가함수라는 얘기잖아. 그지? y 프라임이 항상 증가함수라는 얘기고. 그럼 y 프라임을 갖다가 우리가 f 프라임 x라고 한다면 f 프라임은 증가하고 있는데 f 프라임에다 0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코사인 0은 1이니까 0이네.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f 프라임 0은 0이고 f 프라임 x는 0보다 큰 구간에서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f 프라임이 f 프라임은 원점을 지나는 거고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은 f 프라임 x도 항상 0보다 크죠. 맞잖아. 왜냐면은 2 프라임이 0보다 크니까 f 프라임 x는 증가하는 거고 증가하는 애인데 0일 때 0이니까 f 프라임 x는 계속 증가하니까 결국은 f 프라임 x도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f 프라임 x도 0보다 크니까 결국은 fx도 결국 뭐 한다는 얘기? 증가한다는 얘기. 맞아? 요즘 헷갈리죠? 단계적으로. 자, 다시 한번 봐봐. 2 프라임이 0보다 크니까 1 프라임은 0,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럼 f 프라임이 0 증가하는 애인데 f 프라임이 0이 원점을 지나니까 f 프라임 x도 증가하겠지. 0보다 크겠지. f 프라임이 0보다 크니까 fx도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fx에다 0을 집어넣어봐. 사인 0은 0이고 0이고 0이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원점에서 0이야. 그럼 계속 증가하지. 따라서 0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자, 다 이제 똑같습니다. 자, 필수예제 27번에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럼 y는 2의 x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라고 두고 이게 항상 0 이상인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y'은 익스포넨셜의 x승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언제 0이 돼? x가 ln 2일 때 0이 된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 아니야? 여기가 얼마? ln 2일 거지. 그래서 이 부등식이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요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니까 x에다가 ln 2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죠? ln 2를 집어넣어 주면은 y는 익스포넨셜에 ln 2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ln 2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된다. 얘는 2네. 2 마이너스 2 ln 2 마이너스 k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k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2 마이너스 2 ln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풀어주면 됩니다. 밑에 2번은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투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는 속도를 미분했을 때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 2'을 배웠기 때문에. 자, 2'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속도를 x에 대한 속도를 미분하면 이렇게 표시해요. dt의 제곱, d의 제곱 x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현 방법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두고 그냥 2' 두 번 미분한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가속도를 구할 때 원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왔잖아. 자, 문제를 보면 간단해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가 이것일 때 t가 2일 때의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럼 똑같습니다. 한번 미분하면 2의 t승 더하기 2t란 말이야. 그럼 속도는 2의 제곱 플러스 4가 속도가 될 것이고 가속도는 2' 하면 2의 t승 더하기 2가 되지. 따라서 가속도는 뭐가 된다? 2의 제곱 더하기 2의 모습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다음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이렇게 돼 있고 y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매개 변수 t에 의해서 x하고 y가 따로 되어져 있죠. 이건 어떻게 미분합니까? t에 대해서 x를 미분해주고, 그지? 미분하면 얼마야? 1 플러스 2 코사인 t지? 사인 t. 2 사인 2t, 그지? 자, 그 다음 y도 dy by dt를 해주면 1 마이너스 2 사인 2t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속도와 속력을 구하라 그랬죠. 자,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t가 2분의 파이일 때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은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에다가 사인 파이가 되겠네. 사인 파이는 얼마야? 0이지. 따라서 얘는 1이 될 것이고. 자, t에다가 2분의 8 또 0이네. 그럼 얘도 잠깐만. 얘는 코사인이지. 미분했는데 왜 그대로 사인이야? 그치? 미분하면 코사인 2t. 자, 코사인 파이는 얼마니? 1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1이고 잠깐만. 1 마이너스 2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파이가 되겠죠. 코사인 파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따라서 그 값이 x하고 y의 좌표가 얼마가 되니? 1,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1이고 y가 3인 요 점이 생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속력은 어떻게 구해? 속력은 여기서는 그 벡터에서의 성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벡터를 배우고 나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걸 안 배우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속도라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1,3까지의 요렇게 모양을 표시해 주는 게 방향성이 있는 거니까 이게 속도였거든. 근데 속력은 이 길이를 말하는 거야.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10이지, 그지?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힘과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배웠어 우리가? 벡터라고 배웠지. 벡터라고 한다고 아직 안 배웠지. 자, 속력이라는 것은 힘만을 가지고 있어. 힘이라는 것은 크기, 뭐 길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속도라는 것은 힘과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속도를 계산했더니 1,3이 나왔잖아. 그럼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가 1,3이라는 것을 찍잖아. 그러면 요 점이잖아, 그지? 그럼 1,3이라는 점이 바로 원점에서부터 1,3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가게 된다. 방향성이 있잖아. 기울기가 3이지. 이 길이와 이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속도예요. 그거를 갖다가 1,3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게 나중에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속력은 방향성이 없어. 힘만 있단 말이지. 힘이라는 건 뭐야? 이 길이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10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여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어찌됐든 이 1,3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벡터에서의 성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5,3이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냐면 x값이 5고 y값이 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5,3까지 진행하고 있는 요 화살표, 이 화살표를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해. 따라서 속도는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화살표를 속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5,3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속력은 이 길이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루트 25 더하기 9. 이게 속력이에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두면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될 것이고요.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이 다음 번부터가 적분인데 우리가 방학이 짧아가지고 이 미분까지 마무리하고 적분이 뒤에 남았어. 근데 적분이 보면은 수투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적분을 우리는 수투에서는 단순히 다항함수만 적분하는 걸 배웠지만 여기에서는 삼각함수도 적분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적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함수랑 지수함수를 적분하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적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그럴 때 우리가 치환적분이라는 것도 하고 부분적분이라는 것도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너네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요번 방학 때까지는 특강을 여기 미분까지만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 적분은 다음 학기, 다음 방학이 될 때, 겨울 방학이 들어갈 때 미적분 수업은 여기 적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너네들은 오늘 여기까지 속도가 속도까지 문제를 다 풀어놓고 자기가 좀 할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스텝 2까지 다 풀고요. 좀 자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스텝 1까지는 풀어놓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방학, 여름방학 특강은 여기까지로 종료할게.